사람이 아닐 거란 상상은 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애탔던 마음. 나이 50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아유. 그 사람한테 푹 빠졌고 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보내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쪽으로 한국으로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한다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얘기를 달콤하게 하잖아 막. SNS로 친구 신청을 해온 로스 애덤스. 54살의 미국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시간 남아 돌아갈 때 막 수다 떨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대화가. 아이고. 내 사랑 오늘도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그것도 서투른 단어로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은 내 사랑 뭐 막 이래. 20대에 연애했던 것처럼 그 느낌이었어. 가슴이 얼마나 뛰었나 몰라. 심장이 왜 첫사랑 하면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죠? 두근두근두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감. 천하총각이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더라니까. 연애할 때 적었던 메모인가 봐요. 사랑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애덤스에게 하고픈 말을 밤새 번역하고 그와 대화하는 시간만 기다렸다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슴 뛰는 사랑이 다시 찾아올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혼한 지가 오래됐죠. 이혼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못 믿었는데 내 생활이 이제 잡히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2달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애덤스. 그런데 자신의 돈을 먼저 보내겠다고 했다는데요. 돈이 정상적으로 일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 이거죠. 4년치 월급 240만 불, 26억 7,720만 원이었었어요. 그럼 연애 당시에는 주변에 좀 자랑도 하고 하셨어요? 자랑했죠. 그러거나 국제 결혼한다는. 국제 결혼. 국제결혼 했어요? 나 이물은 이물이야. 이래. 아니 그때는 막 뜨거웠으니까 나 진짜 나한테 가부가 왔대. 나 이제. 그런데 애덤스 돈을 송금하는 국제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거였는데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애신 씨. 수수료를 송금하는 걸 말린 건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미국 남성이 26억 거액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저분. 돈 금액 액수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됐어요. 아이고 잘하셨네. 다행이다. 거기서 이제 전화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전화 계속 끊으시는 바람에 더 의심이 가서 이제 그때는 보내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생각하고 보내시라고 했는데 1시간 그 사이에 텀을 줬잖아요. 텀을 줬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빨리 붙이라고 막 독촉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거 사기구나 이런 정확하게 알았던 거지. 세상 달콤한 말로 사랑을 속삭이고 한국에서 남은 생을 함께 하자던 애덤스. 그는 가짜였습니다. 미국 사업가 행세를 한 그의 실체. SNS 연애 사기단이었던 겁니다. 아휴. SNS로 친구를 맺어 환심을 사고 각종 이유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피해자는 마음도 뺏기고 돈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 집단, 활동 범위가 전 세계입니다. What I lost with him was probably well over 500,000. I did everything. I cleaned myself out. I sold my house. I had to sell my house because I took a mortgage on my house. 受害者当中有70多名高学历的香港女性，总计被骗走近6000万港元。カメルーン人の男らは
女性に 홍콩 結婚をちらつ 일본입니다. かせ 진짜 전 세계적이네요. 現金およそ600万円を騙し取ったとされる 지금 보시는 왼쪽이 도용된 미국 남성들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조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주로 혼자 사는 남녀를 범죄 대상으로 공략했다고 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피해자들이 있으면은 그 피해자들한테 맞춤형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나를 제발 도와다오. 가장 많이 등장한 캐릭터는 미군이었습니다. 실화 탐사대로 SNS 연애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경순 씨도 SNS를 통해 미국 장교로부터 친구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그는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 도널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가 장교인데 곧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는 경순 씨가 혼자 사는지 확인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2주 만에 속 깊은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됐다는데요. 그때쯤 그가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큰 돈이 생겼는데 한국에서 먼저 받아달라는 겁니다. 다만 통관비 7,000달러를 운송회사에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했다는데요. 800만 원 상당의 돈을 당장 구하지 못한 경순 씨. 사실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아파 직장까지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쁜 짓도 해봐. 귀여워라. 누구 하나 관심 주지 않던 경순 씨 삶에 외국인 친구가 보내준다는 큰 돈은 행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왠지 저 상자만 받으면 요 살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임대 아파트보다 좀 좋은 데로 갈 수 있나 막 이런 환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800만 원을 마련하려고 10년 동안 부은 보험을 해지하고 모자란 돈은 친구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어머. 그리고 4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을 했다는데요. 경순 씨에겐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에요. 처음에 연락 다 끊기고 뭐 했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10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꼴랑 1,100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도 거기에 800이 엄청난 돈이죠. 누구든가 싶어서 친구 최근에야 그 모든 게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연인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도 다 그냥 전화 오면 다 끊고 당당하게 넘기던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좀 제가 그때 외로웠었나 봐요. 그냥 이 사람 하는 소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감정 갖고. 미군 장교로 둔갑해 환심을 샀던 로맨스 사기단. 그들은 대체 어떤 조직일까?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본부를 둔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요.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는 인출책. 그 위로 배송업체를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중간 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를 책임지는 지부장. 조직의 총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이 모두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들 중 한국의 중간 보스. 그의 SNS에는 호화로운 삶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간 보스, 그가 활동하던 지역은 이태원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을 단서로 그의 행적을 쫓아봤는데요.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얻었던 사진인데요. 지금 이 자리 바로 맞는 것 같습니다. Shout out to all my fans. I love you all. It's rooftop right here at my apartment. It's a fly life. I've been down for 2 days.
So I decided to come out today. And I'm doing my manicure and pedicure. 그가 갔던 네일샵을 찾았는데요. 직원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보통 3개 갖고 다니더라. 보통 3개. 자동차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자동차 한다라고만 알지 애들이 뭐라는지 잘 모르죠. 수천만 원짜리 명품에 슈퍼카까지 그의 한국 생활은 호화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다녔던 돈들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Gonna blow the city up tonight. Hey, Bambo, respect, sir. I'm waiting for you. 한강 선상에서 외국인들 파티가 한창입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이네요. Look, this is my first time ever live and I'm on the board and we're cruising. 파티의 주인공은 SNS 연애 사기단 한국 지부의 중간 보스. 요트를 통으로 빌려 32번째 생일 파티를 연 겁니다. 야, 한국에 친구가 저렇게 많나요? 하룻밤 생일 파티 비용으로 과연 얼마나 쓴 걸까? 인당 78,000원 또는 93,000원이신데 그건 이제 식사랑 배 이용료랑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 이제 2시간 이용하십니다. 1시간 혹시 연장하셔서 3시간 이제 이용하신다면 70만 원 추가되세요. 그렇다면 그날 몇 명이나 초대된 걸까요? 그때 아마 한 50인 정도, 52명인가 아마 탔던 걸로 기억은 해요. 눈치 좋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흑인분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연예인이 그중에 한 분인가 계셨다고. 선상 생일 파티에 초대됐던 아프리카 출신 방송인. 그는 어떻게 참석하게 된 걸까요?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열었던 그는 국내 라이베리아인들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했다는데요. I want everybody to come together. I would say it in my last breath. Liberians must rise. 과연 그의 한국 생활은 어땠을까? 여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보시면 바로 사진을 찍었던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추적을 그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찾은 레지던스입니다. 이분 여기 사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얼마 정도 사셨어요, 여기에?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분은 라이베리아 분은 맞으신가요? 저는 맨 처음에는 본인이 프랑스라고 했거든요. 네. 이름도 마이크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본인은 되게 부자라고 하는데 항상 네. 현금으로 주셨었으니까. 좀 위에서는 이제 그 친구도 뭐 물담배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이제 시샤라고 그러나? 네, 시샤. 네, 시샤 같은 거 하고 이제 위에서. In case you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really see Seoul, I am giving you that opportunity now. 맨날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아, 그래요? 여기 맨날 옥상에서 클럽 간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밤마다. 9:30, UN Club. We're gonna blow Seoul City up. In fact, we're not blowing Seoul City up. We're blowing South Korea up. 한국 지부의 중간 보스. 그가 투숙했던 방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에 거주하셨어요? 네. 레지던스에서 가장 좋은 방이라고 합니다. 청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월 300? 한 달에 300만 네네. 원. 와. 비싸긴 하죠. 월세가 이게 세요. 서비스가 들어가서 야, 그렇죠. 예. 야, 그럼 돈 진짜 잘 벌지 않으면 여기 뭐 수습하기는 어렵다고 외국인들이 봐야죠. 이제 잠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비용이 나오는 경우 이제 그런 분들 외에는 쉽진 않죠. 조식과 청소 서비스가 포함된 이 방에서 살면서 1년 동안 방값만 3천만 원 넘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만 찾아다녔네요. 신발을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저기 캐비넷에 신발이 가득 있었어요. 신발을 좋아해서. 네. 여기에 신발이 진짜 가득. 신발하고. 네. 시계 뭐 그럼 명품으로 네. 나왔어? 명품 되게 좋아. 방 안에서 이렇게 신발 신어줘야 되는 거죠? 왜 신발 신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는 화려한 옷도 즐겨 입었는데요. 그가 자주 가던 양복점에선 어떤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분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저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녔어요. 나이지리아 애들을 갖다가. 얘네들은 다 뭐 자기네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경찰의 오랜 추적 끝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연인처럼 행동하다가 어느 순간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입니다. 경찰이 이 사기단을 붙잡았는데 피해 금액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군 관계자나 사업가를 사칭했던 그들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저 사람 사기친 돈. 비대면 얼굴 노출을 절대 하지 않고 자기가 흑인 범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정에 그 SNS상에서는 항상 백인인 척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굴이 나오면 검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사람을 아르바이트 구하듯이 따로 구합니다. 조직원들이 잡히고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지부장.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달 그가 검거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국제 사기 조직 스캠 네트워크의 한국 지부장 A모 씨와 조직원 7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나머지 일당 9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부장의 개인 SNS에는 유독 중고차 관련 사진이 많았는데요. SNS 연애 사기 조직과 중고차 매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사진 속 장소를 추적해봤습니다. 패션 라인인데 패션업 쪽 가고 있어요. 라이베리아. 네, 저희도 오긴 오는데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수소문 끝에 중고차 해외 수출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얘들 가져가면 거기서 수대에서 상품 같이 만들어가지고 중고차를 만들고 가져가요. 더 좋은 걸로 갖고 어쨌든 업그레이드해서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100만 원짜리 사면 거기서 뭐 150만, 200만 원이 원가가 들어가면 그나마서 뭐 7, 800이 된다든가 500이 된다든가 막 이럴 수도 있어. 차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성 강하고 돈 이제 많이 뻥튀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환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로맨스 국제 사기 조직 일당의 뒤를 쫓아 조직원 7명을 검거, 구속했는데요. 한국 지부의 우두머리 지부장 집에는 현금 17만 달러, 약 2억 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제 사기 조직 스캠 네트워크를 총괄하던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베닌에서 대학을 나온 그는 중국 유학 생활도 했다는데요. 2014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평범해 보이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연애 사기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부 주요 조직원들이 구속됐지만 서아프리카 본부의 총책은 아직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무작위로 접근하는 로맨스 사기. 박진우 씨는 미국 여성 3명에게 메시지를 받았다는데요.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제가 뭘 먹었는지, 뭐 일은 힘들었는지,
뭐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물어봐주고 그런 대화 상대가 생겼다는 게 좋았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그녀들이 달래준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막 키스마크라든지 막 사랑한다는 표현, 막 보고 싶다는 표현, 연인이 아니고서는 받아볼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보냈었습니다. 아주 보냈습니다. 그 역시도 전에 없던 애정 표현을 하고 좋은 감정을 쌓아갔다는데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막 못 견디겠다고.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 오고 싶으니까 당신이 혹시 내 비행기 표값을 부담을 해줄 수 있냐. 보내면 사기예요. 돈 얘기를 꺼낸 다음부턴 거리를 두고 있다는 진우 씨. 잘하셨어요. 그럼요. 그녀들은 전화를 받지도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눌리면 제가 현재 있는 위치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항상 이걸 봐요. 이걸 확인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처음에는 많이 믿었지만 지금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 사람은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지만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대화를 끊지는 않으셨나요? 끊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 외로웠으니까.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예, 지금도 대화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 돈을 뜯어내는 SNS 연애 사기단. 점조직의 특성상 여죄를 밝히기도 공범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덫을 놓고 당신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사기는 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딘가에 있을 인연을 찾고 싶었던 한 남자.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많이 외롭죠. 맨날 말로만 외롭다 하지 말고 한번 나도 소개팅 어플이나 한번 깔아서 한번 친구나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게 그 어플이고요. 소개팅 어플 속 수많은 여성 중 운명처럼 다가온 그녀. 소개팅 어플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매칭시켜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온라인 소개팅입니다. 저 때가 제일 좋을 때죠. 좋을 때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빠는 연애 안 한 지 얼마 됐어. 나도 사실 뭐 일하면서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엄청 적극적이세요. 적극적이에요? 천생연분이라고. 오, 잘자 내 꿈꿔까지 나왔어요. 그거 나오면 뭐. 네. 서클렌즈 같은 것도 끼고 막 눈도 초롱초롱하게 예쁘고 머리도 이렇게 생머리에다가 딱 제 스타일이었죠. 서로 커피 마시면서 같이 얘기 좀 하고 자기랑 뭐 잘해보자고 막 뭐 약속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스킨십 같은 경우에도 뭐 첫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죠. 드디어 나도 이제 왔구나. 인연이 왔구나. 그런데 꿈에 그리던 인연을 찾은 남자는 영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개팅녀 이름은 이라고 하고 커플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진보다 진짜 더 예뻤어요. 굉장히 막 마르고 키도 좀 작고 막 이게 볼륨도 있고 이러면서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잘 관계를 이어나가봐도 좋겠다. 정장은 정장인데 뭔가 되게 타이트한 정장 있잖아요. 바지도 막 이렇게 딱 달라붙고 위에도 달라붙고 처음부터 이렇게 어깨 딱 두드리고 막 갑자기 팔짱 잡고 그러는데 누가 안 걸리겠어요. 이렇게 소개팅 어플에서 오빠를 만난 게 난 되게 기분 좋다. 이 말 듣고 솔직히 그건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 수밖에 없죠. 얼굴도 꽤 이쁘고 했다고 치면 그럴만해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거에 안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솔직히. 네, 남자 넘어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그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인연이 악연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2달 남짓. 무슨 일일까요? 진짜 제 인생 1순위로 이제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만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사실상 좀 많이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좀 부동산 관련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상 눈치 못 챘어요. 너무 빠져 있어 버려가지고. 그라는 여성이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3천만 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씩 월세 받고 몇 년 뒤에 그거를 팔아서 7천만 원으로 돌려받는 건 어때? 난 그냥 그저 오빠한테 부동산 공부를 시켜주고 싶을 뿐이다. 일단 자신의 회사에 방문해 얘기라도 들어보라는 그녀.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직속 상사가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시 백옷 신도시의 테크노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이었고요. 또 그리고 송도 신도시랑 연결되는 백옷 대교가 형성될 거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드론 연구, 바이오 연구, 무인자동차 연구 이런 거에다가 지하철도 뚫릴 거다. 옆에서 막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빠 지금 이 가격 3억에 분양받아. 지하철 바로 앞에 지하철 뚫려. 그럼 또 한 1억 정도가 집값 상승되겠지? 또 서울대병원 캠퍼스 이런 연구단지랑 의료시설 들어오면 또 몇 억씩 올라가겠지. 사회초년생들이 듣기만 하면 그만큼 좋은 호재가 없었어요. 언뜻 들으면 장밋빛 미래. 너무도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너도 건물주 될 수 있다. 그때 당시 생각하기로 이거 지금 해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7, 8천은 벌겠다. 해볼 만하다. 대출이자 빼고도 6, 70만 원 거의 다달이 받는 거니까 조건이 너무 좋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야. 야, 아무리 그래도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거 참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다 없대네요. 야. 문제는 대부분 다 대출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잔금을. 그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을 뿐인데 믿었던 사랑도 꿈꾸던 미래도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수억의 빚을 지게 된 23세 호준 씨. 아직도 깊은 악몽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네요. 이 숫자가 공이 달린 게. 아유. 그냥 보기 싫네요. 너무 짜증나고 제 자신한테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90만 원씩 빠지고 반반, 이자 반, 원금 반이니까 이자만 40몇만 원씩 내고 있어요. 네, 제가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내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한 달에 지금 220씩 나가거든요. 원금이랑 해가지고. 연식 2.8%에 10년 상환, 한 달에 거의 49만 8천 얼마? 뭐 거의 한 5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죠. 120개월 동안. 눈앞에 닥친 막막한 현실에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든다는 청년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를 몰랐던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당 분양 대행 사무소에서 일했다는 제보자. 그들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데요. 여성 직원한테 대응을 해요. 어플로 깔아서 어플 소개팅 어플 해가지고 남자들을 일단은 꼬셔라. 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다 계약서. 야, 너도 해봐. 여성 직원한테 대응을 해요. 그거는 어플로 깔아서
소개팅 어플 해가지고 남자들을 일단은 꼬셔라. 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다 계약서. 야, 너도 해봐. 소개팅녀를 양성했다는 수상한 회사. 처음 입사할 땐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었답니다.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연봉 3,800 플러스로 칼퇴근. 한 다음에 이제 주말 싹 다 쉬는 거고 야는 절대 없음. 공휴일 가심. 이렇게 누가 봐도 꿈의 직장인 거예요. 그게. 저도 원해서 개인사 입사를 한 게 아니에요. 채용 공고 자체가 어떤 회사 경영자한테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다 구직을 신청을 했던 건데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 직무는 사무직, 주 5일 근무에 급여 월 260만 원 이상. 해당 회사의 면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대부분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면접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진행되는 면접. 면접 들어가기 앞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성공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커요? 저는 이제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랑 성공이 굉장히 연관이 크네요. 전문적으로 내 커리어를 쌓으면서 연봉 자체도 높게 받을 수 있는. 저희 회사에는 운영사업부라고 해서 회사의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 역할을 하는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위에 핵심적인 부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추천드리고 해볼 일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데 시간 투자 정도는 해야 돼요. 합격된다고 하면 저희가 2, 3일 정도의 교육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의 핵심이라는 운영사업부. 이곳에서 대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까? 자본주의 나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최고야. 모든 게 돈이야. 솔직히 따지고 말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벌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벌어가지고 그냥 진짜 벌 때 벌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다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항상 뭐라고? 빨리 벌다. 돈은 뭐라고? 빨리 벌다. 지금 돈을 벌 타임이라고. 그때 당시까지도 네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달콤한 말로 엄청 이렇게. 타이핑 시작 안 하면 아마만 업무를 다 좌우해줄 수 있어. 말만 해. 본님 지금 차 사고 왔어. 차 나왔어. 이게 이번에 나온 최신형이야. 이거 3억 4천. 야 이번 다 끝났을 때 차 바뀌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오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 분야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냥 고객들만 데리고 와라. 네가 어떤 방법으로 네 지인이건 가족이건 뭐 네가 밖에서 뭐 홍보를 하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알려줄 것이다. 케어를 옆에서 다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교육도 다 해줄 거고 우리가 이거 시나리오도 있다. 어머니 연불대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보시는 게 노후 준비고 어머니 생활비 나가시는 만큼 월세 받는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나이가 좀 어린 거 오릴 때 있잖아. 20대, 30대, 40대 이런 고객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집 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물건으로 알아보시는 거고 고객님 지금 알아보셔야 돼요. 그때 야 나 어디 여의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하냐? 아 지금 나 3억 정도 있는데 여의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떡해? 고춧가루 뿌린다는 여의도요? 여의도 누가 해? 거기 그게 거의 거기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걸로 막 땡기려고. 근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진짜 사장님께서는 월세 받는 데 있어서 진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보셔야 되잖아. 하고 고춧가루 뿌린다면 우리 걸로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여기는 건물 완공되고 여기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활성화되기만 해도 어머니께서 나중에 공실 없이 월세 하나만큼은 잘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결론을 주란 말이야. 방문 잡아가지고 이제 쇼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물불 가르지 말라고 해요. 어쨌든 너네들이 돈 벌면 좋은 거 아니냐. 돈 벌 때는 물불 가르지 말라. 뭐 너네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방문을 잡았건 우리는 무조건 계약만 쓰면 된다. 우리의 목표는 계약이다. 계약을 따내기 위한 그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습니다. 리스트가 총 4종류가 있어요. 고객 형태, 피해, 지인, 그리고 사심. 사심이 뭐죠? 사심이죠, 어플. 어플 소개팅 어플 해가지고 남자들을 일단은 꼬셔라.
사심을 이용을 해서 계약을 쓰게끔 스킨십.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 친하다고 해도 이렇게 잠깐 손을 대든가. 어머니도 얼마나 좋아한대. 말죽거리 잡았어 못 봤어요? 그 뭐야 그 누가 어떤 이마 이름 뭐야? 그 김부선인가 유부선인가 이거 있잖아 김부선. 걔 뭐 떡볶이 먹고 갈래 막 이런 말 하면서 막 스킨십 하잖아. 네, 어떻게 하냐면 다 가만히 고개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수입받을 뻔할 때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밑에는 손이 그밖에 없거든. 털려 없거든. 봐봐. 저희 이모님이 부동산을 여기서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손을 꽉 잡으라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것만 잘해도 연봉 억대 그냥 찍어요. 이 팀장님 밑에 있는 여직원 얼굴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이거 얘기하지 마요. 얼굴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얼굴로다가 사심으로다가 11개 잤었어요. 중사호 때 1등 같잖아. 그래서 11개 썼다고. 저도 사심 이용한 줄 많아요. 이용할 줄 알아야지. 누군가의 진심을 이용해 미끼를 던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처럼 과연 진짜 사심을 품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아니 이거는 아는 게 힘이야. 부동산을 아는 만큼 이게 돈을 벌어가는 거잖아. 그래. 3년 들어가면 이거 끝이지. 진짜 빌려서라도 해야 돼. 이게 꿈인 건가 순간 그런 생각도 들고. 꿈 아니야. 내가 너한테 오늘 고백받은 건 맞는 거지? 나도 표현을 한 거야. 표현을 안 해서 오해를 했다길래. 정말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을 오늘 들었네. 알았으니까 됐잖아. 그치? 네가 너무 힘들어하면 나도 그렇게 보기 싫은 그런 게 있다고. 나도 어찌 보면 그렇게 잘 되길 원하고 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하나를 더해. 뭔 말인지 알아? 하나를 더해? 오빠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그저 진심을 건넸을 뿐인데 돌아온 건 수억 원의 빚. 그런데 대체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 청년들은 회사의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는 바로 대출 브로커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세상이 무서워졌다는 지혜 씨. 18.9%라는 높은 이자율.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브로커가 막 대답하는 거랑 이런 걸 다 알려줘요. 문자로. 자기들이 다 해줄 수 있다. 대출 다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출 도와준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랑 같이 협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최종 학력 무조건 고졸이라고 해주시고 자금용도 물어보는데 자금용도 무조건 생활비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무조건 생활비예요. 네, 그다음에 일하고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전에 편의점 찍어드렸잖아요. 이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130만 원 월급도 수령한다고 해주시면 돼요.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고 하셔야 되고, 절대 통장으로 월급 받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유선상 재직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대출 아무도 모르게 받는 거라 재직 확인은 안 된다고 해주시면 되세요. 네,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 재직 확인자는 안 된다고 하시면 되시고요. 이거까지 다 끝나시면 본인 확인한다고 여기 명의도 문제 때문에 영상통화해요. 그래서 영상통화하실 때 주위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엄마라도 있으면 부결나요. 무조건 혼자 있는 데서 받으셔야 되고.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맞는 걸까? 현재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신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 용도가 아닌데도 이런 목적으로 쓴다,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 은행에 거짓말을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받는 거잖아요. 분양 대행사 측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불법 행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더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고율이에요. 그러니까 막 14%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실을 일단 고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만든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불법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뭐랄까요? 하지만 그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현재 사업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 중인 상황. 교수님. 네네네. 죄송하지만 네네. 전화상으로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저희 자가격리 끝나면 네네. 그때 뵙고서 말씀 나누시죠. 자가격리도 자가격리인데 몇 가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화상으로는 인터뷰 안 합니다. 제작진의 화상 인터뷰 요청에도 회사 관계자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년들을 빚더미에 앉히는 분양 대행사.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저희는 시행시공 대행 생활을 다하는 전문 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서 시행과 대행 쪽에서는 전국 탑3에 들어간 기업에서 시행하세요. 이전에는 빌딩 건물, 빌딩 사무실 사업을 진행시켰고요. 향후 2년 뒤에는 아파트 트렌드 구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끼를 던지고 기다릴 뿐.